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민국의 지킴이 관점이 분명한 뉴스 정사열전 청와대 열전을 시작합니다. 아직도 정사열전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유쾌, 상쾌, 통쾌한 방송, 보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14일 있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대부분의 언론과 야당들이 비판을 했는데요. 논란이 된 대통령의 발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찰 관련 발언을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장관과 총장이 선후배였던 시기에 서로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인사를 제3의 장소에서 장관과 총장이 논의하는 건 이 정부 법무장관이었던 박상기 장관과 문무일 총장 시절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련의 관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검찰의 중립성 보장과 인사의 보안 유지 차원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인데요. 대통령은 이를 초법적 권한이니 초법적 권력이니 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인사안을 총장에게 주지도 않았고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총장과 면담하자고 했습니다. 이를 검찰이 거부한 것인데요. 대통령은 이 과정은 무시한 채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것만 꼬집어 밀실야합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한 총장 의견 청취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요직행위로 하려 했던 법무부 장관의 꼼수는 제쳐두고 제3의 장소를 밀실이라 지칭하며 검찰이 초법적 권한과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매도한 것입니다. 법무부의 인사 관련 자료인 블루북조차 주지도 않고 의견을 내라는 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은 초법적 권한입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습니다. 대통령에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약속은 거짓이었습니까? 문 대통령은 또 선택적 수사는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선택적 수사. 윤석열이 누굽니까? 우리 윤 총장 하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라고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을 수사하니 선택적 수사란 말입니까? 혐의가 없는데 검찰이 수사를 합니까? 문 대통령은 2017년에는 방산비리 척결, 박찬주 대장 갑질 의혹 사건, 기무사 계엄령 문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2019년에는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주의로 카이 부사장과 조질래 전 경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무혐의로 판결이 났고, 장자연 사건은 이른바 양심선언을 한 여성이 경찰에 의해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도 무죄로 판결이 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버닝썬 사건은 청와대 민정실에 파견 나가 있던 윤규근 총경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방송 토론에서 대통령의 개별 사건 수사 지시는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아닌 앞정부에서 시작했다. 질문에 답변이 아니죠. 동문서답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만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의 위법성을 묻는 질문에 적폐 사건 운운하며 대답을 회피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선택적 수사 지시는 초법적 권력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싼 언쟁이 있었던 점을 지적한 말인데요. 검찰 수사권을 존중한다면 자신들을 향한 수사에 지장을 주는 인사는 삼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권을 존중 안 한 검찰이 있습니까? 검찰이 관리에 따른 절차를 요구한 것을 인사권에 대한 항명, 초법적 권력이라며 몰아붙이는 건 아주 유치한 말장난 아닙니까? 다음은 부동산 관련 발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앞으로도 계속 내놓을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서울보다 더 오른 곳이 많다고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모두 1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서울의 집값 상승은 세계 1위입니다. 글로벌 국가와 도시에 대한 비교 통계 사이트인 넘베오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서울 도심 아파트 값 상승률은 44.2%로 홍콩 29.3%나 미국 뉴욕 14.5%를 크게 웃도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통계를 보고 이런 말을 할까요? 또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큰 것은 맞지만 언론이 협조하지 않으면 대책이 제대로 먹히기 어렵다면서 언론이 서민을 보호하는 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언론 때문에 정부 정책이 안 먹힌다는 언론 탓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또 집값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부실 대출 등을 야기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런 우려를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관치금융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한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는 민간은행장까지 모두 정부가 개입해서 관치금융 말을 들었다. 기업은행 인사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이고 정책금융기관이라며 또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했는데요.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한 것에 따른 논란에 대한 해명입니다. 하지만
기업은행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 전 수석은 은행업, 금융업,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이 때문에 그를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노조의 주장이 맞습니다. 노조의 주장처럼 윤 행장은 행시 출신으로 주로 기재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민주당은 2013년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을 기업은행장에 앉히려 하자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과 같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었습니다. 인사권자도 대통령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면 낙하산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수혈이고 남들이 하면 독극물, 발암물질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는 전국 금융산업노조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한다는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장들은 대선 캠프, 청와대, 정부 출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아닌 변화를 위한 수혈이고 대통령이 그 인사권자이니 그 입 다물라는 말인가요? 기업은행 노조는 그 입 다무시는 게 좋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경광부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주로 생각에 대해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자기에게 이롭도록 꾀함을 이루는 말인 아전인수는 비슷한 뜻이기는 하나 생각보다는 행동에 대해 주로 사용됩니다. 대통령이 경광부회를 넘어서 아전인수식 행동을 하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눈으로 대통령을 쳐다보며 또 무슨 사고를 칠까 걱정해야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폭주하는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할 제동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4월 15일 그 장치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열찬 행진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김행입니다. 감사합니다.